우디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디님께서는 또 예전에 정말 또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현상, 아니면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고 계시지만 또 이런 일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우디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정말 한번 일생에 겪기 힘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아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용기를 많이 내주신 걸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어, 귀신을 막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어떠한 계기로 좀 어렸을 때 귀신을 좀 자주 목격을 했었어요. 희한하게 이게 어릴 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언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어린 영혼이 좀 맑아가지고, 그런 게 잘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좀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냥 네. 이게 단순히 어려서 봤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제가, 무당이라던가, 혹은 그러니까 점쟁이들? 흔히 네. 말하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떠한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알 것 같고,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어렸을 때, 9살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가정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평일에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할머니 손에 컸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남원인데 예. 거기를 자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또 네네. 아버지도 일을 서울에서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명절이고 하니까 네. 한번 할아버지 산소를 가자. 할아버지 산소를 못 가지 않았느냐, 한 번도. 그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서울에서 전라도 남원까지 가는데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그때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예. 아버지께서 잠을 좀 자라, 미리 낮에 자둬라. 그리고 저녁에 출발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한 새벽 1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예. 새벽 1시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는 조용히 또 차에서 또 잠이 또 들었죠. 네. 잠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갔는데, 예전에도 할머니 산소는 가까운 용미리에 있어가지고 네. 자주 갔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산소를 간다고 하니까 왜 산소들 많고 그런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산소가 저희 아버지가 58년 개띠신데, 네. 아버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연세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확한 나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산소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산소가 아니라 그냥 보니까는 굉장히 산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그냥 산 할아버지 중턱에? 산소가. 예, 산 예. 중턱이에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이거는 할아버지 산소는 왜 여기 있는 거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공동묘지란 개념이 없어서 네. 동네 야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고 했다. 네. 그래서 그러느냐 그랬었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다가 잠깐 깬 상태에서 너무 졸리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해서 좀 자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러면 어차피 차에서 왜 명절날 산소를 가게 되게 되면 과일 같은 거 바구니가 싸가고 그리고 돗자리도 싸가고 짐 같은 걸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뭐 아침 해가 떴었던 시간이었는데 아침에 한 새벽 6, 7시 때쯤에. 네. 근데 아버지께서 이거를 한번 그러면 너가 잠깐 여기 좀 쉬고 있어라. 아빠 금방 다녀오겠다. 근데 어렸을 땐 그런 게 그닥 무섭진 않았어요. 또 예. 더군다나 옛날에 할머니 산소를 가면은 할머니 무덤 위에서 막 그네 타고 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무섭다, 무덤이라는 거 제가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캠핑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별로 무섭진 않아서 혼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네.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가 몸에 좀 열이 좀 많아가지고 저랑 비슷하네요. 제 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고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워서 자다 보면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좀 시원한 데를 좀 찾아다니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치 않게 그 할아버지 무덤에 있는 돌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돌상 있잖아요. 예. 거기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왜냐면 또 어렸을 땐 또 키도 좀만하고 하니까 사이즈가 딱 적절했거든요. 그 또 제사 할머니랑 같이 음식 살아가- 넣고 막 그런 데다가 예. 예. 그리고 또 할머니랑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왜 할머니들은 돌침대 같은 거 그때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집 가면은. 별이 5개.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렇죠. 그래서 돌침대를 전원을 켜지 않으면 항상 시원하다는 생각에 네.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꿈인지 그게 꿈이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네네. 근데 자꾸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예. 왜 교과서 보게 되게 되면은 옛날 교과서 보게 되게 되면 옛날 조선의 모습 막 이러면서 옛날 조선 서민들 모습 이러면서 왜 하얀 색깔 서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입고 남자분들은 하얀 색깔 도포를 쓰고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동그랗게 감싸더라고요. 둘러쌌다고요? 네. 예.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이니까 시골 사람들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웅성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예. 제가 정확하게 들은 멘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거야? 사람들이 이거야? 계속 이러더라고요. 뭘 이거야? 예. 그래서 왜 목소리를 들으니까 무섭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예.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떼질 못했어요. 네네. 말을 떼질 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천천히 막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좀비 때 마냥. 예.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하얀 색깔 도포를 입으신 분이 예. 그리고 안경을 쓰시던 분인데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저리 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군가 하고 있었던 찰나에 되게 의아하다 그리고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네. 그 순간에 제가 놀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일어나 보니까 그 저희 아버지 남한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그 남한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아버지 그 누나분이죠. 그러니까 네. 큰 고모가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잠을 깬 건데 그때 고모도 처음으로 뵈는 거였어요, 제가. 네. 예, 근데 제가 딱 잠에서 일어나니까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우디야 너 괜찮니? 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엄마 나 되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를 겪었다.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를 막 해치려고 했던 것 같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잔 거냐? 네. 그러니까는 그 자꾸 식은땀을 흘리면서 개거품을 물길래 그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아빠가 걱정이 돼가지고 동네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병원이 시골이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그 고모네 집에서 좀 쉬게 하려고 저를 네. 거기에 눕혀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땀을 진짜 한 바가지를 흘렸대요. 와,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그 주변에 우리 말고 없었고 네. 거기 그 시간에 솔직히 거기 갈 사람도 없고 여기 원래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사람들이 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내려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쵸. 예. 그 굉장히 이상한 옷차림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할머니 집을 갔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네. 기독교를 굉장히 그 맹신하시는 그 가정 환경이었어요. 크리스천. 그러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때 이후로 계속 막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오? 막 그 귀신이 자꾸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에 귀신이란 없고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은 성경책을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하면은 도망을 갈 것이다. 네. 저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신 거죠. 안심을 시켜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예. 가위를 늘렸는데요. 가위 늘리면은 막 온몸에 막 그 저리는 느낌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대부분 뭐 그럴 수 있죠. 예, 음. 저리는 느낌이 나고 그런데 막 숨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숨이 조여와가지고 네. 눈을 떠서 발끝을 보는데 네네. 누운 상태에서 어떤 한복이 아니라 드레스를 입은? 드레스? 네, 이상한 약간 주황 색깔 빛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저를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네. 조금만 시선을 더 아래로 돌려보니까 희미하게 어떠한 손이 예. 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잠이 안 깨는 거죠. 예. 이게 가위가 안 깨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그거를 보다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려고 하는데 네. 못 일어나니까 할머니께서 제가 그 계속 귀신이 보인다 그 말을 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예.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여자 귀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웃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네. 그 찬송가가 더 열창을 하면 할수록 예. 한번 계속 해봐.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러다가 그렇게 한 10분 정도 사투 끝에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체감상을 느꼈을 때 10분 정도 네. 있다가 제가 잠에서 깬 거죠. 예.
그 할머니께서 괜찮냐? 괜찮냐? 할머니 나 또 귀신을 봤다. 나 어떡하냐? 나 진짜 무섭다. 네. 막 혹시 귀신이 나 해치고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냐? 그러지 말고 내일 목사님한테 가자. 네.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도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마땅히 뭐 찬송가 불러주고 뭐 세례를 받아라. 뭐 세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러면서 뭐 주일 예배를 나오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된다. 뭐다 막 별의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렸을 때는 또 왜 어른들 말을 하면 다 믿잖아요. 아, 내가 세례를 안 받아서 교회를 안 가서 그런 게 보이는구나. 네. 근데 열심히 다녔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달라지는 건 없었죠. 네. 계속 보이고. 예. 오죽 어떤 게 막 길을 가다가 골목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애기가 제 또래로 돼 보이는 애기가 울고 있어요. 예. 여자 애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 동생한테 쟤 왜 저래? 쟤 저기서 왜 울고 있지? 이러면은 동생이 누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막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저만 보이는 것들이 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자주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주 보인다거나 막 틈날 때마다 보인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어떤 그 사람 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아저씨들 막 술 취한 아저씨들 막 등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막 그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등을 막 얹고 있고 우와. 그러는 것도 눈에 보였고요. 그때는 트였네, 눈이. 그죠? 그게 그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냥 그때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때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게 아니라 너무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네. 그냥 제가 봤던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빗대어져서 제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느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뭔 것들이 막 보이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귀신을 겁내지 않는 순간이 귀신들은 하나도 안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저한테 해코지는 하질 않더라고요. 그걸 아셨구나. 예. 그냥 지나가고 나만 봤던 거고 네. 얘네들은 내가 본 건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귀신이 진짜 좀 무섭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뭐 여름 성경 캠프 막 이런 거 가잖아요. 가면은 꼭 담력 훈련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렇죠. 초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담력 훈련하고 그럼 저는 진짜 그런 게 무섭지 않고 항상 진짜 당당하게 또래 네. 애들보다 잘 걸어 다니고 모든 미션을 다 클리어하고 그 정도로 좀 별로 귀신이 무섭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5학년 때 일이었어요. 네. 5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 왜 좀 그때 당시에 뭐 여름방학이었었는데 사람이 좀 키가 좀 크려고 해서 그러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잠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계속. 네. 자도 잠이 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제 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방 침대 위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붙박이 침대라고 해가지고 네. 침대가 접히는 침대가 있어요. 폴딩이 되는 침대. 그리고 그 침대에 누우면 그 위에 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불장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오. 그런 가구가 있었는데 그 가구 위에 천장을 보게 되면 약간 틈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대낮이었어요. 심지어 대낮이었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린 애들이 예. 이상한 외계어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자오다.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 귀신인가? 근데 왜
장사도 잠은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쵸. 피곤은 예. 뭐. 음. 예. 그냥 그게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네.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또 사춘기 시기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그 귀신한테 뭔가 나는 너네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잠결에 야 이놈들아 뭐 저기로 뭐 썩 그 뭐 꺼져 버려라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육두문자를 육두문자를 날렸죠. 날리더니 좀 조용하더라고요. 오. 그러다 다시 또 잠들라고 할 때쯤에 또 막 호로로록 호로로록 이러면서 막 친구들끼리 막 오, 예. 어린애들이 약간 외계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홀로로로로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막 스타카토로 막 호로로록 이러면서 예. 막 막 돼지 막 그 꺽꺽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도 막 조금씩 들리면서 여러 명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네들 때문에 짜증나게 잠도 못 자잖아. 이러면서 됐다 내가 나간다 이러고 나왔었죠. 예. 뭐 지금 저는 그때도 그 귀신들이 무섭다기보단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네. 첫 번째 사진 보게 되게 되면은 아파트 집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102동 1, 2, 5,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 어머니가 맞벌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부터 같이 살게 돼가지고 네.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102동 802호에 살았어요. 네. 802호에 살았고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옆에 102동 그 1303호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위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온몸이 막 저려오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도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지고 고개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 네. 또 가위 눌리나 보다. 아까 그 걔네들이 왔다 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하나 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사람이 그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어느 정도 형태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형태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컴퓨터 책상이 있었어요. 네. PC 책상. 예, 근데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계속 뭐 조명 같은 게 꺼졌다 켰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불빛을 응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래 가위를 눌리면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촉감이 없어지거든요. 예. 피부에 촉감이 없고 온몸이 다 저려오는데 갑자기 뭔가가 검은 게 저를 쓱 하고 덮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면사포처럼. 예. 순간적으로 그 PC 불빛이 안 보일 정도로 암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왜 그 사람 돌아가시면은 옛날에 종 울렸잖아요. 땡. 짤랑. 땡. 이러면서. 땡 소리가 예.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서 또 그 어떠한 무언가가 내 몸 앞에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왜 쇠사슬 붙이는 소리 있죠. 끄는 소리 같은 거? 쇠사슬. 예. 쇠사슬이 막 서로 그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 네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 제가 순간적으로 멍 때리는 순간
시야가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섭지만 제가 제 배 쪽을 딱 쳐다봤어요. 예. 배 쪽을 쳐다보니까 어떤 검은 물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발코니 쪽으로 예. 예. 발코니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의 형태를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형태를 보는 순간 키가요 예. 얼마나 크냐면은 벽보다 그 천장보다 커가지고 예. 예. 천장을 머리가 뚫고 예. 그 천장을 머리를 뚫는 사람이 슥 하고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검정 색깔 굉장히 이상한 그 펑퍼짐한 두포 같은 걸 입었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오른쪽 손에는 왜 그 되게 큰 망태기를 하나를 쥐어주고 있고, 와, 예. 망태요? 예, 예. 정확하게 망태였어요. 예. 약간 좀 천으로 된 것 같은. 네네네. 그리고 한쪽 손에는 그 사람이 쇠사슬 같은 거를 잡고 있더라고요. 예. 길게 늘어뜨려진 쇠사슬. 근데 그 쇠사슬을 중간쯤을 보니까 되게 그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예. 동물도 아닌 그 되게 키가 한 150쯤 돼 보이는 그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그 줄을 한 10명이서 예. 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승사자인가요? 자꾸 따라가는 예.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검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제 방 창문을 통해 가지고 발코니를 통해 가지고 밖에 있는 창문 쪽으로 가더니 102호 1, 2라인을 갔어요. 예. 그 1, 2호 라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발코니 쪽에서 저희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앵무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앵무새가? 예. 그 보통 저 앵무새는 그 왕관앵무라고 해가지고 막 휘파람 소리 막 많이 내는 앵무새인데 예. 얘가 가끔가다 화나거나 무섭거나 하면은 이상한 막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걸 내요. 이러면서? 예. 그런 소리 나는 거 약간 좀 그 까랑까랑한 까마귀 소리? 아, 예. 약간 좀 하이톤의 까마귀 소리 같은 걸 내는데 걔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데 저는 그냥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눈이 또 안 감기는 거예요. 예. 눈이 안 감기고 그리고 그 이상한 그 사람도 아닌 뭐 이상한 그 난쟁이 같은 애들이 그 사람이 그 한 왼쪽 손에 잡고 있는 쇠사슬을 손으로 움켜쥐고 네. 이렇게 쭉 102호 1, 2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쇠사슬을 끝에는 다른 검정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네.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른쪽에는 망태기,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쇠사슬을 짚고 이러고 102호 라인을 가는데 그 마지막에 따라가는 그 귀신이 네.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뒤를 돌아봤는데 그 모습이 눈동자에 초점이었고 눈이 하얗고 그리고 왜 그 옛날에 막 그 가수들 보게 되면 막 그 김종서 옛날에 락하는 김종서 있잖아요. 그 왜 그 장발로 해가지고 머리 파마 같은 거 꼬불꼬불한데 네네. 그 머리가 약간 물에 좀 젖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약간 좀 머리가 되게 헝클어져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다시 또 뒤를 돌아가지고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할 차에 다시 또 멈추더니 갑자기 앵무새가 그거를 보더니 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그 이상한 그 깨깨깨 소리를 내면서 예. 되게 막 길게 갑자기 막 깨깨깨 하다가 깨 하더니 얘가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 다시 그 사람이 그 102호 라인을
라인으로 그 이상한 난쟁이들이랑 그 이상한 두 명의 검정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 102호 라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지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보고 실수를 해버렸어요. 진짜. 아, 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실제로 보면. 예. 네, 예. 진짜 실수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진짜 개운하게 잠에서 깼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일단은 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씻고 나가야 되니까 씻고 나가려고 하면서 그 샤워를 하는데 너무 네. 무서워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뜬 눈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막 뒤로 적혀가지고 샴푸를 해가지고 뜬 눈으로 샤워를 하고 그 엄마가 뭐 토스트를 해놨으니까 이거 하나 먹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발코니 쪽에 시선이 가더니 앵무새가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래서 애기 밥 좀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밥을 주고 가려고 할 찰나에 보니까 앵무새가 죽어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깨끗한 울음소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아이고야.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엄마 나 아무래도 저승사자를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또 요즘 조용하다 갑자기 또 무슨 귀신을 봤다는 소리를 하냐. 아이 나 진짜 저승사자를 봤다. 그래서 토토가 죽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니도 앵무새가 죽었고 아끼던 앵무새가 죽었고 하니까는 어머니도 짜증이 나잖아요. 네. 제가 그러는 것들이 학교를 가기 싫은 어리광으로밖에 안 보였나 봐요. 화를 내면서 빨리 가라고 이러는데 할머니께서 그 어른들은 아침잠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잠깐 그 산책을 다녀오시다가 저 학교 가려고 할 찰나에 들어오셨는데 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일, 엄마가 뭐 때문에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여쭤보신 거죠. 노은정이 나랑 제일 친한 뭐 무슨 누구 할머니가 네. 간밤에 돌아가셨는지 지금 1층에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다. 예. 그 순간 저희 어머니랑 저랑 진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 거죠. 소름 쫙 돋았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귀신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믿기를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 시작을 해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횡설수설해가지고 이런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자꾸 그 할아버지 산속한 이후로 헛것이 네. 보인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된 나머지 네. 그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솔직히 크리스찬 절실하진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 유명한 전집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그 제사상에 사람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일단은 그 재물을 바치는 도구인 건데 네. 거기에 제가 올라가서 자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재물로 막 내가 재물인 줄 알고 제 네. 영혼을 먹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그때 막 저게 도대체 뭐 말이야 방귀야 세상에 진짜 귀신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냥 에이 저거 전본 값이 아깝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네. 그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같이 저희 부모님이랑 살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할아버지 제사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집에서 네. 할아버지 제삿 날에 차린 걸 봤는데 그때 저는 그때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는데 같은 분이구나. 예, 그분이 같은 분이시다. 예.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그 괜찮아요. 저승사자 네. 얘기가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그 할아버지인 걸 알고 나서부터 뭐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네. 본 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제가 그래서 저승사자를 봤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한 며칠을 학교를 제가 못 갔어요. 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진짜 그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집에 누군가가 그 없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한 3, 4일 정도 쉬었나? 제가 몸이 좀 되게 좀 그래서 그때 3, 4일 정도 쉬면서 몸이 되게 아팠어요. 네. 몸이 막 이상한 몸살 기운부터 해서 온몸이 막 욱신욱신 거리고 막 그 몸살 기운 같은 게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가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어디를 밖에 나가시질 못하신 거죠. 네. 그 3일 뒤부터 밖으로 나가서부터 그때부터 또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또 저승사자를 본 이후부터는 네.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리고 제가 지금 봤던 것들이 진짜 이게 꿈인지 행시인지 솔직히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승사자 사건만큼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꿈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생생하니까. 그 생생한 걸 떠나서 그 사람을 본 이후로 우리 토토가 죽었고 그리고 그쵸. 할머님이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 소름이 끼치니까 오늘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 통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제 얘기는 솔직히 여기서 다 끝났고요. 네네네. 아이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제보하면서 궁금했던 게 제가 저는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그런 신집 같은 데를 못 가요. 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이게 어깨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짓눌리고 머리가 막 두통이 막 심하고 말싸움 두통이 그래서 그 네. 이후부터는 제가 약간 좀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사람이 깨림칙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안 가는데 그 돌빈님께서 보니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진짜 그게 저승사자가 맞는지 이게 뭐 모든 상황이라던가 정황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저승사자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는 뭐 그렇게 큰 키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갓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왜 저승사자 이야기 같은 거 뭐 드라마라던가 혹은 뭐 나오게 되면은 항상 혼자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명이랑 이상한 쫄개들 애기들? 쫄개들 같은 예, 예. 네, 그런 애들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 제가 듣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저승사자랑은 좀 많이 이미지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런 무당분들 시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 마음도 들고 솔직히 저승사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전 지금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기억이 너무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사자 아니면 이제 사신이라는 존재인데 사신 같은 경우에는 사자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혼을 좀 장난 삼아서 이렇게 먹고 모으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좀 사신 개념이고 이제 사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저승으로 데려가는 업무를 맡은 좀 공식 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삼사자라고 하죠. 3명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죽는다. 이제 좀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두 명만 보이고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종류만 보였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리고 음. 키도 진짜 엄청 컸어요. 그 천장을 네, 사자들 키 뚫을 커요. 정도로. 커요. 2m, 아. 3m 넘는 애들 많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작지 않아요, 절대. 크면 컸지. 그리고 갓을 쓰질 않아가지고. 안 쓸 때도 있대요, 갓을.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 근데 갓을 쓴 배경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왜 갓을 쓰기 전에 왜 그 뭐라고 해야 돼? 머리띠 같은 걸 하잖아요. 아, 예.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이게 약간 헝클어지고 되게 곱슬곱슬하고 되게 장발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취향이 있고 꼭 이렇게 뭐 네. 어떤 사람은 포마드를 한 사람 그 사자들도 있고 막 중절모를 눌러 쓴 사자도 있고 못생긴 사자도 있고 막 그렇대요. 막 뚱뚱한 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왔던 것들이 제가 악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그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 괜히 지금 또 돌비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 앵무새가 또 안 좋은 곳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유, 동물은 절대 안 좋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일단은.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디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본 게 제발 뭐 별게 아니길 바란다 이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한참 지나셨잖아요, 세월은. 예, 근데 뭐 그때 이후로 뭐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귀신의 네. 뭐 그 증거가 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거는 맞거든요. 근데 예.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왔고 또 그런 걸 또 경험을 했고 하니까 전 귀신이 있다고 믿고 종교적으로도 제가 그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네. 그 제가 보시는 신 같은 경우가 그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면 제가 믿고 있는 신 자체도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또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또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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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어디 가서 너무 네네네. 무서워서. 네. 제가 지금 태어나서 딱 그 2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2번 이야기하는 거. 그 친구가 한번 이걸 한번 좀 사연 신청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너무 자기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그 저승사자 얘기가 너무 무섭다. 네. 그래가지고 그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사연을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또 말씀하시기 힘든 사연이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이렇게 늦은 밤에 또 야외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자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디님이 보신 그 존재들이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함께 같은 거 영화 봤을 때도 막 염라대왕 옆에 보면 그 쇠사슬 막 하면서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손에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저는 딱 그 쇠사슬 보고 생각이 났거든요. 그게 신과 함께 그 장면이. 그러니까 딱 그런 저승에서 뭔가 온 공무원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지나갔을 때 동물도 데려가고 사람도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런 거 보니까 사자 개념이 아니었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정말 또 미스테리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밤토끼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토끼님께서 해주실 얘기는 개인 병원에서 이제 업무가 다 끝나고 밤에 겪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큰 대학병원 이런 곳이 아니라 개인 병원이 좀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토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야외에서 참여하고 계신 거죠?
네, 차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냐면 그 집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전화 통화를 하면 이렇게 많이 짖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차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병원에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원래 병원에 관련된 과였었는데, 네네. 이제 그 전공은 접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어허, 그러면 그 네, 전공할 당시에 그 개인 병원에서 네, 겪었던 이야기겠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관련된 건데, 네네. 이제 아는 분이 병원에 관련된 과다 보니까 병원에서 경험을 쌓을 겸 야간 당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하셔서 이제 야간 당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선을 좀 지정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병원하고 의원하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겠죠. 네, 침대 수에 따라서 의원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요. 의원은 그냥 오, 작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병원은 정말 이렇게 대규모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큰 병원들이 이렇게 병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제가 겪은 데는 이제 그냥 조그만 수도권에 있는 조그만 개인 병원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병원에 소개를 하면 1층에 이제 로비랑 뭐 진료실, 응급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층에 물리치료실, 그리고 3층, 5층은 병동이고, 뭐 세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6층에 있었거든요. 작은 게 아니네요. 네, 개인 병원인데도. 예, 뭐 오, 조금 좀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8년 전, 11년도, 12년도쯤에 겪은 건데, 네네. 예, 이제 처음에 투입되고 나서 인수인계를 사무장님이랑 이제 좀 같이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무장님은 먼저 퇴근하시면서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잠은 그냥 이제 쪽잠을 자면 된다. 뭐 원목 가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곳에서 쪽잠을 자면서, 쪽잠을 자고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간호사가 와서 깨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잔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간단히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오픈 준비를 좀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퇴근을 하셨어요. 무섭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 1층이 로비 이제 그거다 보니까 이제 불은 다 켜두지는 않고 이제 최소한의 불만 켜두고 환자들이 네. 좀 다닐 수 있게 네네. 켜두고, 이제 간호사분은 5층에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5층에 네네. 계셔서 거기서 이제 환자분들을 돌보시고. 근데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긴장을 좀 하다가 풀려서 그런지 이제 잠이 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비에서 방사선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야전 침대를 이제 펴놓고 잠깐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라꾸라꾸 그런 거. 네, 그런 예, 거요. 예.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엘리베이터 옆으로 이렇게 비상계단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층계 계단이 있었는데, 예. 그 층계 계단에서 이제 슬리퍼가 찍찍 끄는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오, 예. 그래서 환자분인가 하고 몸을 딱 일으켜 세우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이 굳은 거예요. 예. 이제 가위에 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눈만 떠진 상태에서 눈알을 이렇게 굴리다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하고 그 이제 복도에 걸린 시계를 봤는데 새벽 1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있는데 그 슬리퍼 끄는 소리가 침대 계단을 다 내려와서 1층에서 로비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더니 방사선실 복도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제
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가위를 눌리면,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위 눌렸을 때의 그 좀 몽환적인 공포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눈을 감지는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 로비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찍찍 끄는 소리가 이제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서 눈을 이제 살짝 감았어요. 감았는데 그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제 침대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을 감고 한 체감상으로는 한 1,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공포 영화를 보면 꼭 호기심이 공포보다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또 죽어. 네. 예. 그래서 눈만 이제 살며시 떴는데 네네. 그 로비에서 나오는 빛이 그 형체의 역광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그 아예 앞에는 잘 안 보였는데 예. 이제 가운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형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가죠. 영가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얼굴이랑 제 눈이랑 마주치는 순간 그 영가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우로 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 절대 낼 수 없는 속도로 정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걸 보다가 와, 이게 진짜 귀신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그거를 이게 너무 공포가 심하다 보니까 눈을 못 감고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게 그 영가가 되게 연기처럼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가위가 탁 풀리고 몸을 일으켜서 이제 식은땀이 이제 엄청 나더라고요. 네. 그 상태로 이제 시계를 다시 봤는데 새벽 6시인 거예요. 예. 체감상으로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5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지금 또 이제 잘 수도 없는 애매한 시간대라 그냥 일어나서 그냥 준비를 하자. 그러고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7시쯤에 그때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실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출근하시면서 잘 이제 첫날 출근은 어땠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네. 뭐 병원 내에서 이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겪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네. 약간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실장님이 말을 딱 끊으시더니 그냥 첫날이라 피곤해서 그냥 뭐 신경도 많이 쓰고 긴장도 많이 해서 그런 걸 겁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뭔가 있긴 한데 뭐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저도 넘어갔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야간 당직을 계속 하면 그 영가를 계속 볼까봐 이걸 그만둬야 되나 했는데 예. 그냥 안 자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이제 일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계속 일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한 번 더 겪게 되는데 예. 네, 제가 이제 일을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이 끝나면 수술방 청소를 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후 6시에 수술이 시작해서 뭐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는데 이제 항상 그 청소는 이제 수술방 그 간호사분한테 배워서 수술방 청소는 제가 했거든요. 네네. 그러고 있는데 그 병원이 기역자 모양의 건물이에요. 꺾이는 그래서 지역이 네. 있구나. 네, 그 기역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수술방이랑 엘리베이터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이제 꺾이는 부분까지 해서 다 병실이고 네. 가장 기역자 끝나는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네, 이제 수술이 끝나고
그때가 수술 다 끝나고 청소가 다 끝난 시간이 한 새벽 3시 정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을 이제 꺾어서 가는데 그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네네. 3층은.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병원이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냥 이름만 바뀌고 안에 리모델링만 해서 새로 바뀐 병원이에요. 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그 예전 병원 환자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장실 불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진 상태에서 그분이 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소름 돋았어. 그래서 오, 예.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뭐 새벽에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따라 가서 저분이 어느 병실에 묵고 있는지를 봐야겠다. 오. 그리고 봤는데 수술방 바로 옆에 병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왜 병실 앞에 보면 그 환자분들 목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 네, 이름, 뭐 성별, 나이, 네네. 뭐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실례가 되는지는 알지만 병실 문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뭐 잠그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따가 올라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간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수술방 마저 정리를 하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이 계셔서 3층에 그 여자 환자분이 계신데 네네. 왜 거기에 그 이름 네임택을 안 붙여놨냐라고 물어보니까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3층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3층에 지금 내가 봤다. 예. 지금 여자 환자가 예전 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들어가는 걸 봤다. 네네. 근데 자꾸 장난치지 말라고. 예. 그 3층에 지금 없다고. 5층에 지금 환자가 있는 게 전부다. 궁금하면 지금 차트를 봐라. 3층에 누가 있는지. 예. 그리고 차트를 봤는데 3층에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 하고 거기 간호사분을 놀래키면 안 되니까 우선 네. 알겠다 하고 1층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본 건 뭐였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그 과장님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출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3층에 지금 환자가 아무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예.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냐고 되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니다 3층에 봤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알겠다고 하면서 키를 들고 3층에 가서 그 호실 문을 딱 땄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침대 베드만 있고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무조건 봤다. 나는 진짜 이거는 때려 죽어도 봤다. 이래서 내려와서 CCTV를 다시 돌려봤어요. 병원 네. 내에 그 안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해놨는데 네. 그 시간대로 돌려서 봤는데 저 혼자 인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와. 저 혼자 그냥 허공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병실까지 쫓아가고 병실 문은 열리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는 뭔가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그만둬야겠다. 자꾸 예. 헛게 보이니까 영가들이 보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그 첫 번째로 본 영가분의 얘기를 이제 야간에 간호사분들끼리 모여서 야식을 먹던 도중에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오. 예.
이제 야식을 먹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첫날에 왔는데 가위를 눌렸고 이런 영가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병원에서 오래 다니신 간호사 한 분이 나 그분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신데요? 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추측인데 뭐 확실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1층하고 2층 계단, 층계 계단 올라가는 사이에 비품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비품실이 예전에는 방사선사분이 살던 그런 방이라고, 숙직하던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시면서 숙식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던 분이었는데, 예, 예. 이제 그분이 해외 결혼을 하셔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아내분이 오셨는데 그 아내분이 뭐 빚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 돈을 들고 아예 중국으로 다시 가셨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되게 충격으로 그 방에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간호사분이 끝으로 말을 더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죽은지를 몰라서 밤마다 내려와서 방사선실에 가는데 그 방사선 복도에 너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름 돋는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엄청 빠르게? 네, 저를 못 넘어가니까 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그 네. 화장실에서 나왔던 그 여자 귀신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완벽히 사람처럼 보셨나요? 처음에. 네, 정말 환자복에 단발머리인데 고개를 숙이고 이게 얼굴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정말 완벽한 형체였어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사람이다 와서- 할 정도로. 네, 누가 봐도 사람이다 할 정도로 정말 완벽했어요. 와. 대략 나이는 그래서 그렇게 몇 살 사람들한테 정도? 빡빡 우겼던 거고. 그럼 나이는 몇 살 정도? 나이는- 예.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한 18, 19? 어렵네. 네. 그렇죠. 그러면 밤토끼님 궁금한 게 네네. 밤토끼님이 예민해서 귀신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귀신이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런 귀신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냥 이제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건데, 예. 저희 집 선대에 누가 이제 그런 무당 일을 하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꼭 계시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아버지 때에서 제 아버지가 받으셔야 됐었는데 아버지가 누름굿을 하셔서 그거를 끊어버렸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완전히 끊기지 않아서 저한테 왔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가끔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일반인들도 전부 다 볼 수 있는 귀신일까? 아니면 역시나 영감을 내려 받으신 분들만 볼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건데 역시나 네. 그냥 일반 피는 아니셨네요. 예. 네, 저도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와서 그냥 뭐 누구나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이러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개의 1년 된 좀 이렇게 일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게 또 네. 모두 정확하진 않지만 귀신을 조금 네. 봐오신 분들은 귀신이라고 잘 안 해요. 영가라고 표현을 하지. 저는 그것만 네, 들어도 그렇죠. 아니 저는 일부러 귀신 네. 귀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네, 영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대부분 귀신을 보셨던 분들이에요. 항상 네. 그래왔어요. 그러면 밤토끼님께서 어릴 적에 보셨던 귀신들은 어땠는지 짤막하게라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영화분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본 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예, 예.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그 학교가 좀 시골이었어가지고 이제 그 소풍날이었는데 네. 집에서 왼쪽 길로 돌아가면 밝은 주택가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좀 돌아가는 길이었고, 네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 되게 어두컴컴한 좀 논두렁을 뚫고 가는 빠른 지름길이 있었어요. 아하, 이거 참, 선택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빨리 서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아,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냥 욕을 먹느니 그냥 빨리 가자라는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지름길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지름길이 넓고 넓은 논두렁에 딱 하나 길밖에 없어요. 네네. 길이 이렇게 가도 그냥 앞에 사람이 이렇게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사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인데, 네. 그냥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그 흰 흰 두루마기라고 하죠. 네. 그 선비들이 입는 그런 좀 너풀되는 흰 옷. 네네. 어떤 분이 제 앞에 이렇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선비가. 그래서 이제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의 옷을 입은 분이 가고 계셨는데, 예. 그때가 이제 동틀 새벽녘쯤에 그 어슴푸레 할 때 그런 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 계시니까 나도 뒤따라가면 안 무섭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는데, 네네. 쫓아가다가 제가 이제 그 지갑 같은 거를 이제 떨어뜨렸어요. 네. 물품 같은 거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물품 같은 걸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떨어진 거를 줍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분이 없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막 주위를 막 둘러보는데도 아예 그분이 아예 사라지신 거예요. 예, 예. 네, 그게 제가 이제 처음 그런 영가분들을 목격한 처음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다는 말이 이런 거네. 네, 맞아요. 신출 귀몰하다 이런 말. 네, 그런 말이 딱 맞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다른 목격담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올라와서 얘기인데, 네네.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방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이고 좋겠다. 제 방이 좀 네. 그래서 그때 제 방이 이제 되게 큰 창문이 있고, 그 앞에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는 바닥에서 잤거든요. 네네. 그렇게 딱 책상만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갖고 밤중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책상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만. 예.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더 지금에 와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예. 그 월광을 받고 있는데도 그 앉아있는 사람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오, 예. 네, 눈만 보여요, 눈만. 그러니까 검은 형체인데, 역광을 받아서 검은 형체인데 눈만 보여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내 방에 누군가 들어올 리는 없는데 네. 저건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잠깐. 근데 이제 그게 앉아있던 그 영가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더니 천장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커서 그 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는 그 뭔지 아시죠? 천장 끝에 키 큰 사람, 네,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목 이렇게 꺾는, 이렇게 꺾어서 이 목이 90도로 꺾여서 천장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눈이 계속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베개를 집어 던지고 기절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내가 본 게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창가에 걸려있는 베개를 보고, 저게 꿈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좀 보셨구나, 귀신을. 네. 요즘은 이제 어때요? 아침에 밥상에서, 음. 요즘에는
안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촌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네. 그냥 저는 매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매형이 이제 그런 무당 일을 하세요. 아, 정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너는 타고난 영매 체질이라서 아, 느끼고 보고 할 수 있지만, 너가 그거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자꾸 그 생각을 더듬고 그것들을 이제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너는 봐도 못 본 척하고 느껴도 못 느낀 척하고 그냥 지나쳐가고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0대 후반 정도부터는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봐도 정말 그냥 움찔하고 지나가고, 봐도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예. 느껴지는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밤토끼님처럼, 그러니까 봐도 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더 많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어주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네.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 폐쇄된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 본다 그러면 이런 공포 방송에서는 우아우아 그럴지 몰라도 밖에서는 기피할 테니까 사람들이. 네, 그렇죠. 가족들부터가 안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화부터 냈는데, 왜 화를 내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른들한테 듣다 보니까, 너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래, 엔간하면 그런 얘기 들으시면 화낼 법도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느낀 거는, 일단은 내가 본 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릴 때면. 그죠? 내가 맨날 이런 거 네, 봤다고 그렇죠. 얘기하면 혼나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계속 여러 일들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 진짜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왜 화내셨는지는 지금은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아버님은. 네, 그렇죠. 아버지도 일화가 좀 무수히 많으셔서, 그러니까. 네, 아들은 안 그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밤토끼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사연 주시기 전까지. 네, 그렇죠. 네, 고민도 많이 조금 하셨고. 이거를 아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셔서, 나간다고 자랑은 하긴 했는데, 네네. 다 이제 지인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밤 네.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또 무섭게 표현 잘 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역시나 이제 보통 분은 아니셨어요. 영감이라든지 이제 영매 체질이라고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영매 체질은 말 그대로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지만 귀신을 느끼거나 뭐 귀신이 몸에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영매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할 텐데, 근데 또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영매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는 무속인들처럼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매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몸을 씌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위험한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는 영매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밤토끼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주관도 뚜렷하시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